4장 기분 전환에 관하여 예전에 나는 정말로 애통해하는 어떤 부인을 위로하느라 마음을 쓴 일이 있다. 정말로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슬픔이란 대부분 인위적이고 의례적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 남성들의 슬픔은 뭐냐? 좀 본질적인가? 그 다음 새로운 패러그램에 이 정념, 슬픔이죠. 이 정념, 슬픔에 맞서려고 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억누르려고 하면 그네들은 더 자극을 받고 더 깊숙이 슬픔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럴 일 아니라고 혹독하게 반박하면 아픔이 더 심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억누르면 안 되고 반박해도 안 되고. 81쪽 첫 줄에 보면은 그러므로 반대로 처음부터 그들의 하소연을 거들고 맞장구 치며 인정하고 두둔해 줘야 한다. 그렇게 통하게 됨으로써 당신은 더 멀리 나아가도 된다는 신용을 얻게 되고 편안하고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보다 단호하고 그들의 추위에 보다 적합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중간에 보면은 한동안 그녀의 고통을 들어준 뒤에 나는 강력하고 생생한 논거를 들어 그것을 고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럴 만한 거리가 없었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죠. 위로를 위해 철학이 처방해 준 갖가지 말씀들을 골라보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한탄한 그 무엇은 전혀 불행이 아니라고 한 클레안테스 그것은 작은 불행이라고 한 소유학파. 그 다음 이 한탄은 올바르지도 칭찬할 만하지도 않은 행위라고 한 크리시푸스. 그리고 내 식과 가까운 것으로서 괴로운 생각을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라고 한 에피크로스의 방식. 이게 이제 기분 전환이겠죠. 이 장의 주제 제목처럼. 방식 그 어느 것도 나는 따르지 않았다. 또한 키케로처럼 그 모두를 다 갖춰놓고 때에 따라 꺼내 쓰는 것도 하지 않았다. 앞에서 네 가지 그 방법들을 갖춰놓고 때 따라 꺼내 쓰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혀 불행이 아니다. 작은 불행이다. 한탄은 올바르지도 않다. 괴로운 생각을 즐거운 생각으로 바꿨다. 이 네 가지였죠. 이야기 방향을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82쪽에 아주 부드럽게 바꾸고 조금씩 가장 근접한 주제 쪽으로 옮기다가 그녀가 내 말을 좀 더 경청하는 정도에 따라 약간 더 멀리 나아가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그녀에게서 떼어놓고 그녀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내가 거기 있는 동안은 완전히 평정을 되찾겠다. 나는 기분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약간 그 분노를 잠재우고 혹은 뭐 이렇게 뭐 기분 전환을 해서 뭐 해결한 방법. 모종의 관심 돌리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아탈란타라는 게 있었죠. 우리 그때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녀에게 결혼을 청하는 수많은 구애자들을 떼어버리기 위해 자기가 달리기 시합을 해 비긴 자는 받아들이기로 정하되 내기에 진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이 시합하게 히포메데스는 여신에게 이제 호소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여신은 그의 기도를 들어줘서 황금사과 3개와 그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짝 쫓아오는 걸 보고 히포메데스는 부주의로 그런 양
사과 중 하나를 떨어뜨렸다. 이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아틀란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떨어뜨려서 처녀가 정신을 팔고 길에서 벗어나는 사이 경기는 결국 그의 승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84쪽에 다섯 번째 줄인 거. 의사들은 염증을 치료할 수 없으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 덜 위험한 부분으로 옮겨가게 한다. 나는 이것이 마음의 질환에도 가장 일상적으로 쓰이는 요법이라고 느낀다. 정신은 이따금 다른 취미, 다른 관심, 다른 임무, 다른 일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옛날에 우리 서울에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이 범람할 때 일부러 김포에 두부를 갖다가 터뜨려가지고 김포 쪽에 가장 엄청나게 수해를 있게 만들었다는 막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대로 나눠도 아마 그쪽으로 그대로 나눠놨을 거야. 근데 김포 쪽 사람들은 일부러 그 수문을 열었다고 그쪽을. 왜냐면 그걸 안 열게 되면은 서울 도심이 터지니까 하류를 갖다가 뭐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단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로지 문제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그것을 앞에 거는 슬쩍 비껴나간다고 그랬죠. 문제를. 근데 주목하면서 그것을 곧잘 판단하는 것은 1급의 인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평소의 얼굴로 죽음과 안면을 트고 익숙해지며 즐기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문제를 떠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자연스럽고 별스러울 것 없는 귀결이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일 없이 마음을 정리한다. 여기서 또 다른 내가 쉽게 죽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개량하며 죽으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로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쉽게 죽는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은 여섯 번째 줄인가요? 혼전 중에 무기를 손에 들고 죽는 자는 그때 죽음을 성찰해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느끼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전투의 격렬함이 그를 쓸어가 버렸다. 그 다음에 87쪽에도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우리는 항상 죽음의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 저 세상에서의 보다 난 삶의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든든하게 만들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에피쿠로스마저 마지막에 자기 저작의 영원성과 유용성에서 위로를 얻는다. 영광과 명성이 수반되는 노고는 무엇이나 견디기 쉬운 벌이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나옵니다. 88쪽 두 번째 줄에 승리가 자기네 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파미논다스는 훨씬 더 태평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가장 큰 고통에 대한 위안이 이것이요 진정제가 이것이로다. 문제 자체를 고찰하는 데서 우리가 돌아서고 비켜가게 한다. 이런 얘기. 사실 철학의 논변들은 항상 문제의 곁을 따라가고 비틀며 겨우 그 껍질을 건드릴 뿐이다. 제노는 죽음에 맞아 이렇게 말했다. 어떤 악도 맹해롭지 않다. 죽음은 맹해롭다. 그러니 죽음은 악이 아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복수심에 대한 얘기를 88쪽에 밑에 여섯 번째 줄에 복수심은 달콤한 정념이며 우리 안에 천성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경험이 내게 전혀 없지만 나는 그것이 잘 보인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또 다른 이제 반대되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그가 맛보게 하는데 전념하며 그 다음 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가 간능과 선함으로써
얻게 될 수 있는 명예, 인기, 호의 등을 보여줬다. 그의 주의를 야심으로 돌린 것이다. 복수심은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한다. 사랑에 빠진 당신의 정념이 너무 강렬하다면 그것을 분산시켜버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여러 개의 욕망으로 잘게 부수고 원한다면 그중 하나가 나머지를 이끌고 지지하게 두라. 그것을 나누고 한눈 팔게 하여 악화시키고 붙들어 놓아라. 이런 표현. 역시 제목같이 기분 전환에 관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약간 돌린다는 얘기죠. 사실 90쪽에 보면은 첫 줄에 나는 예전에 내 천성에는 압도적인 슬픔에 짓눌린 적이 있는데 압도적이기보다는 당연한 쪽이라고 해야겠다. 내가 그저 내 힘에만 의지하려 했다면 아마도 이겨내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떤 격렬한 관심 돌리기가 필요했던 나는 일부러 노력해 사랑에 빠졌는데 나이가 나를 도와주었다. 사랑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고 우정이 원인이었던 고통에서 나를 빼내줬다. 이게 그건가? 그 친구 죽어가지고 슬퍼서 사랑으로 그걸 갖다 극복했는 그 얘기인가 모르겠네. 다른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바꾸는 것이 더 손쉽게 보인다. 정반대되는 생각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면 적어도 다른 생각으로 대신한다. 변화는 항상 누그러뜨리고 녹여주며 가시게 한다. 싸울 수가 없다면 나는 회피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에 90쪽에 자연은 이처럼 덧없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일해 나간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최상의 여사로서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 상상력에 다른 일거리를 연이어 제공함으로써 아무리 강력한 것이었을지언정 처음의 느낌을 해소하고 부셔버리며 역시 time is medicine, 시간의 약이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그것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통이겠죠. 그가 생각하기에 고통이란 미리 예견해 봐도 지난지 오래되어도 그 때문에 완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다른 생각들이 처음의 생각을 가로질러 넘어다니다 보니 결국 처음 생각은 약화되고 지치게 된다. 그다음 91쪽의 밑에 두 번째 줄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우리 기분을 풀어주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한다. 그다음 92쪽의 여섯 번째 줄에 플루타르코스마저도 자기 딸이 어린 시절에 했던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떠올리며 애통해한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죽음 자체는 정작 그러지 않았는데 피가 낭자해진 그의 겉옷은 온 로마를 동요시켰다. 이제 군중들을 흥분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카이사르의 그 피 묻은 옷이.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 있습니다. 그 94쪽의 두 번째 줄에 나는 통째로는 총론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마는 강론에 있다고 부르는데 나는 통째로는 그것을 제압하지만 그것은 세부 하나하나로 나를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계속해서 이처럼 허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식도 우리 영혼을 동요시키며 이런 얘기입니다. 베르길리우스와 카툴스 작품 속 디도와 아리아드네의 비탄은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표현들 96쪽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기가 시시하네 하고 당신은 말하리라. 동기라니 무슨 뜻인가?
우리 영혼을 동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실체도 없고 종잡기 어려운 몽상이 그것을 지배하고 동요시킨다. 97쪽에 보면은 딱 중간에 캄비세스는 잠을 자다 자기 동생이 페르시아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는 꿈을 꾸고 나서 그를 죽이겠다. 옛날에 그 군대, 옛날이제 요새 사는 건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고참이 꿈속에서 그 후배가 지를 때렸다고 해서 깨가지고 후배를 졸라게 팼다는 그런 얘기들. 근데 이게 보면은 그가 사랑하고 항상 믿어왔던 동생인데 말이다. 그리고 그다음 몇 줄째 보면은 꿈 하나 때문에 자기 삶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확실히 그 실제 가치만큼 평가하는 셈이다. 꿈을 그렇겠죠. 뭐 그런 어쨌든 이게 뭐 기분 전환에 대한 이야기. 이 장은 그래도 좀 제목에 충실하게 이야기가 다 일관성이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